오늘 이야기는요, 사실 한 편의 소설로 시작하지만 그 뿌리는 아주 충격적인 현실의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마치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들이 있거든요. 소설 비스킷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하나의 데이터였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해왔던 어떤 어두운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249.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사실 이 숫자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49명의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공식적으로는 단 한 번도 등록되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태어는 났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시스템 속의 유령처럼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충격적인 현실이 소설 비스킷이 주목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통계 뒤에 가려진 한 명 한 명의 아픔을 소설 비스킷은 아주 특별한 은유로 풀어내는데요. 그럼 이 소설에서 말하는 비스킷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설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이 진짜로 몸을 투명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소외감이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같은 감정이 계속 쌓이다 보면 정말 비스킷 과자처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바스러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소설은 이 사라지는 과정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보여줘요. 처음에는 존재의 작은 금이가는 균열에서 시작해서 형체를 점점 잃어가는 조각의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흔적도 없이 흩어지는 부스러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와, 이렇게 단계별로 보니까 그 사라짐의 과정이, 그 아픔이 훨씬 더 선명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된 존재들을 과연 누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비스킷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년 재성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재성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서 이 진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재성이는 정말 각기 다른 이유로 사라져가는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남들과 좀 다르다는 이유로, 아니면 가족에게조차 무시당해서. 저마다의 상처로 비스킷이 되어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가장 깊은 상처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온다는 거. 다른 누구도 아닌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 안에서 존재를 부정당할 때 사람은 가장 빠르고 쉽게 부서진다는 거죠. 진실을 볼 수 있는 재성의 능력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돌아온 건 비정상이라는 딱지였습니다. 어른들은 그저 망상에 빠진 아이라고 단정해버렸고 심지어 부모님마저 재성이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리죠. 고립감은 그렇게 극에 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깊은 절망 속에서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소설이 제시하는 단 하나의 희망, 그건 바로 연대의 힘이었어요. 보세요! 세상을 바꾼 건 어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재성이를 외면했던 부모님이나 의사와는 정반대로 그의 곁을 지킨 건 이모와 청소부 아주머니 그리고 친구들이었죠. 결국 한 사람을 구하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나는 널 믿는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비스킷이었거나 비스킷이 될 뻔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또 다른 비스킷을 구하기 위해 직접 손을 잡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존재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보이지 않는 존재를 알아보고 도울 수 있다는 거.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소설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는 비스킷이 없는지, 아니면 어쩌면 나 자신이 비스킷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고요. 비스킷이 되는 과정은 일종의 연쇄반응 같아요. 세상에서 소외되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존감을 잃고 용기를 잃고 결국엔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버틸 힘마저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 누구나 상처받고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역설적으로 누구나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겐
서로를 향한 공통의 책임이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 누군가가 비스킷이 되는 걸 막는 건 무슨 거창한 영웅적 행동이 아니에요. 대단한 영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 번 더 눈을 마주쳐주고 나는 널 보고 있어, 네가 보여 라고 말해주는 아주 작은 관심, 바로 그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을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을 다시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